이제 우리가 이제 지지를 할 차례인데, 이 지지라는 게 실제로는 사주 해석에서 약 60에서 70%를 차지해요. 정말 많이 뻥을 좀 때리면 90%까지. 지지만 알면 거의 다 해석이 돼요. 자, 여기서 천간과 지지가 나오는데, 천간이라는 것은 뭔가 정신적인 뜻이에요. 정신적인 뜻. 그런데 지지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현실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요 논리가 뭐냐면 일명 흉보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덩어리에 떨어졌는데 어떤 땅덩어리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절대 고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벼락 앞에 해놓고 뒤에서 한 사람씩 민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똑같이 으악 합니다. 으악 안 하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환경이 실제로는 모든 걸 다 좌우한다고 보셔도 거의 다가 아니에요. 다예요, 다. 그러니까 천간이라는 것은 뭐 말도 못하나 이런 것이거든요. 나중에 뒤에 가서는 보면은 천간합이라든지 천간충이라든지 천간의 신살편에서 배우게 될 건데, 그거는 나중에 중급 이상 가셔가지고 천간에 뜬 관이 있을 때 합이 오면 어떤 작용, 충이 오면 어떤 작용이 있다라는 정도는 나오지만 실제로 나한테 피부에 와닿고 내가 생활하는 환경은 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지를 잘 꿰뚫으시면 팔자 해석이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 지지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지도. 지지도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 자, 지지는 맨 처음에 용,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 쭉 이렇게 계속 순환성을 가지죠. 우리가 1년을 살아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더라니까.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요 자라는 것은 일량이 시생해도 아직 춥더라. 시관월국이 있더라는 이해가 가시죠? 자, 맨 처음에 자부터 시작을 해요. 자라는 걸 보시고 제가 지질은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냐면 일단 시간으로 보세요. 시간. 하루의 시간. 그 다음에 달로 생각하세요. 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줘놨죠. 문자. 이 문자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쥐, 소, 범, 토끼. 그죠? 뭔가 동물을 상징하죠. 용 빼고. 용은 지상에 없으니까. 그죠? 용은 상상의 동물이죠. 네. 어쨌든 뭔가 동물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동물의 상징. 그러니까 이거를 꼭 동물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상징성의 의미를 두시라는 거예요. 상징성. 자, 자라는 건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에서 몇 시입니까? 앞 시간에 했죠?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예요. 그죠? 그걸 우리는 뭘로 표현을 하죠? 한밤중이다 라고 하죠. 한밤중. 깜깜하다는 거예요. 깜깜. 깜깜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행위나 동작이겠습니까? 예? 뭔가 정신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요 겨울 자체가 다 정신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 각 글자마다 해석이 좀 틀려요. 왜?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자, 대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하기 전에. 자, 우리가 봄에는 뭐 한다? 씨 뿌린다. 그죠? 네. 여름에는 온유열 태양볕에 뭐 자라가? 뭐가 한없이 자라죠? 쑥쑥쑥쑥. 하루 해가 틀리게 뭐가 자랍니까? 식물들이 막 자라죠. 그리고 가을에는 곡식을 열매 맺고 결실을 하게 돼요. 그죠? 저 혼자만 저 촌에서 농사 지었나 봐요. 그죠? 참고로 저도 농사는 안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수월에 뭐 하냐면 곡식을 요때 다 따요. 추상살초에서 다 열매가 떨어지는 시기가 6월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수월에는 어떻게 해요?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어디에 넣는다? 그렇죠. 창고에 넣어요. 근데 시간이 어둑어둑해져요. 그죠? 빨리 넣어야 되겠다. 그죠? 창고에 넣어놓으면 이걸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네. 개가 뭐 하더라? 밤에 도둑을, 그죠? 몸. 가만히 앉아서. 그죠? 지키는 동작이에요. 지킨다. 그러니까 개가 하는 행위가 뭐예요? 지키고, 아침 되면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그죠? 주인한테 밥 줘. 또 저녁엔 또 지키고. 뭔가 반복성이죠? 그리고 또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안으로는 가치 있는 것을 지키고, 밖에는 개털 날리고.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는 뭐냐면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요 전기 없을 때, 이 문자가 나온 거는 요 전기가 없을 때 나왔어요. 요때 되면 깜깜해져요. 그런데 가을에 추수했다고 해가지고 다 창고에는 옛날에 창고에 다 못 넣었어요. 곡식들을. 그러다 보니까 껌껌해진데 어디 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도 좀 찐박아 넣고 저 다락에도 좀 찐박아 넣고 부엌에도 좀 찐박아 넣고 그 다음에 마루 밑에도 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뒤죽박죽으로 막 섞어서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라는 게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뒤죽박죽. 그런데 먹을 게 있다 없다? 먹을 복은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어디에다 저금한다? 그렇죠. 뭔가 가치 있는 걸 얘도 갖고 있다니까요. 식록을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띠에 그대로 응용을 하셔도 되고 월에 응용을 하셔도 되고 응용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해서 이것도 저장이라는 거예요. 먹을 식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란 건 동글동글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돼지는 잡아보니까 어때요? 발 잡으니까 족발. 그죠? 목 잡으니까 목살. 여기 잡으니까 삼겹살. 온 전체를 다 먹을 거라는 거예요. 먹을 거. 그죠? 네? 그러면서 요 술시가 되면 해가 저무니까 의복을 해체해요. 그죠? 잠자리에 들기 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얘를 뽑는다라는 의미예요. 뽑는다. 그래서 팔자에 진과 술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얼굴에 심고 뽑고 어디를 심고 뽑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심는다, 뽑는다. 이런 식으로 심고 뽑고 하는 의복을 해체한다. 그럼 팔자에 개술자 있는 사람은 뭐 하면 좋겠다? 숙박업이라든지 옷을 갖다가 벗고 쉬게 할 수 있는, 그죠? 유흥사업이라든지, 그죠?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완전히 해체라는 거예요. 이때 되면 잠자리에 들어서 이제 잔다라는 거예요. 그죠? 잠은 왜 잔다?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잔다. 피로를 쌓기 위해서 잔다. 그러니까 재생을 위한 동작이에요. 재생을 위한 동작. 그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단계는. 그 다음에 자시가 되면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한밤중. 요 해시도 그렇고 자시도 그렇고 축시도 그렇고 뭔가 깜깜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정신적인 행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자축 자체를 우리가 도문 종교 철학으로 두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걸 잘 상상하는 능력이 있겠다, 없겠다? 네. 팔자에 오는 글자가 많아야지 우리 이쪽에서도 도가 튀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도 자신은 아주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듬는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듬는 동작. 더듬는다는 말은 남녀 간에 더듬으면 손만 잡고 잤는데 애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정사. 그러니까 쥐자자 있는 것만으로도 남녀공이 애정의 아픔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자에서 우리가 곡식을 갖다가 할 때 열매의 끝에 뭐라고 붙입니까? 오미자, 결명자. 그죠? 쥐자자를 붙이잖아요. 자식할 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씨앗을 만드는 동작과 행위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축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시에서 이제 해가 넘어서 오기는 오는데 아직은 안 뜬 거예요. 그죠? 맞죠? 네. 뭔가 먼동이 토기는 토는 느낌은 드는데 아직 해는 안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를 정신적으로 뭔가 연구를 한다면 축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몰입을 한다는 거예요. 몰입. 네. 정신적인 행위를 몰입하고 요 인에 와서는 뭐 하겠어요? 그렇다면 예. 기획하거나 계획하거나 설계하거나. 자, 천간으로 들면 뭐였다? 간목. 아이디어 뱅크겠다, 안 뱅크겠다? 예. 그러니까 기획, 계획.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목 자체를 뭐 새싹이 길러져 나온다는 의미잖아요. 길러져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로 쓰겠다? 전체를 교육으로도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교육의 한 단면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기회, 계획, 뭐 이런 단계였다면 묘는 어떻게 하겠어요? 묘시가 되었다. 예? 이제 일 나야죠. 그죠? 단장하고 지장하고 꾸민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혹시 또 고양이 세수만 하신다 하시지 말고, 이때는 여기 이제 치장이라든지 단장이라든지 꾸민다는 거예요. 집의 내부를 꾸민다면 인테리어. 그죠? 그 다음에 진시가 되면 해가 훅 떴죠. 아무리 해가 짧은 이제 동지에도 진시가 되면 해는 이미 높게 떠 있어요. 그러면 만천하에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나겠죠. 그럼 여기가 인테리어라면 뭔가 이거는 다 드러난 공간을 꾸미고 장식하는 행위가 되니까 익스테리어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용이라는 것은 상상의 동물이죠. 11동물의 모양을 따놨잖아요. 코는 돼지코에. 그죠? 발은 무슨 발입니까? 닭발이죠, 닭발. 몸통은 뱀이고, 예. 그 다음에 뿔도 나 있고, 그죠? 막 희한하게 생겼어요. 서양용과 우리 동양용은 좀 차이가 나죠? 동양용은 삐쩍 말랐고, 서양용은 동그리동그리하고, 참고로 우린 동양용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다 드러난 곳에서 뭔가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용을 쓸 때 보면 임금님하고 많이 비유를 하죠. 네. 임금님 얼굴은 용안이다. 뭔가 상징적을 준다. 상징. 그 상징이 뭐냐는 거예요. 뭐. 용은 물속에도 있다가 하늘로도 승천을 합니다. 왜 승천을 하냐면 양의 숫자가 3양, 4양, 5양이에요. 그죠? 3, 4, 5양. 양이 굉장히 많이 무르익었잖아요. 그래서 용이 승천을 하는 거예요. 승천. 그리고 요 용 진자가 있으면
모든 동물을 모아놨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짬뽕이겠다, 단순하겠다. 예, 그래서 종합이라는 거예요, 종합. 예를 들어서 팔자에 용진자가 있는데 내가 뭔가 건설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무슨 건설? 종합건설. 예. 공부도 성문 종합영어로 공부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용이라는 게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팔자에 용진자 있으신 분들 있죠. 꿈을 잘 꾸셔요. 근데 그 꿈이 희한하게 잘 맞아요. 단 공방되면 안 맞아요. 가끔씩 맞을 때 있음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용진자가 그러한 상징성을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동물들도 왜 여기에 배속해 놨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 자에서 일양은 시생이 되는데 나머지 겉은 오음으로 갇혀 있어요. 자, 찌가 어떻게 다닙니까? 발발발 기어다닙니까? 꽁충꽁충 뛰어다닙니까? 네. 기어다니죠. 거기에 비해서 정반대에 있는 말은 어떻게 돼요? 꽁충꽁충 뛰어다니죠. 네. 얘는 기어다니는 말, 기어다닙니다. 말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말 딱 목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 딱, 뭡니까? 뭐 하나 대를 놓으면 말이 도망을 못 가요. 분명히 고개만 숙이면 빠져나가는데 말은 고개를 숙일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동작이 어떻게 돼요? 정반대되죠. 예. 자, 그리고 이 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의 비유를 해놨잖아요. 소. 이 소의 비유를 해놨는데 이 말이 뭐냐면 즉 진술충미라는 게 토로서 뭔가 양과 음을 중재해 주는 기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기운을 닫고 다른 기운을 연다라는 작용이 있잖아요. 그죠? 얘는 무슨 기능이냐면 가을을 닫고 축 다음에 뭐가 와요? 네. 이는 봄이잖아요. 봄을 열려면 뭐를 닫아야 됩니까? 가을이 가야 그죠? 봄이 열리잖아요. 가을을 닫고 봄을 열기 위한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감추고 가을이라는 뜻이 뭐예요?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닫고 꾸물렁 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얘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그죠? 뭔가 반복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는 대세김질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소라는 게 대세김질이에요. 대세김질. 그리고 옛글에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어요. 소걸음이 천리길을 간다. 대신에 그게 빨리 간다, 천천히 간다?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참고로 팔자에 소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연이나 월에 있다면 참 소 같은 조상이 있었네 하면 맞아요. 그리고 요 진술충미띠들의 공이 비슷한 성격이 뭐냐면 가문의 몰락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대에 잘 나갔었던 상황도 있었고, 잘 나갔으니까 몰락할 거 아닙니까? 잘 나갔었지만 몰락의 흔적을 가지고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생을 한다는 거예요. 재생. 우리를 다시금 살려내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띠든지 간에 일이 안 풀린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럴 때 개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실 건데 화개처를 찾아라고 하는 거예요. 화개처. 즉 진술충미가 가지는 작용이 화개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화개. 이 화개 작용이 뭐냐면 잘 나가던 것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발목을 붙잡는 작용이 있지만 내가 안 풀리고 답답할 때는 재생의 과정을 준다라는 거예요. 즉 다음 생을 열어주기 위한 통로의 작용이라는 거죠.
뭔가를 열기 위한 통로의 작용. 이사를 갈 때 내가 앞으로 있을 때는 화개철을 찾는 게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진술충미생들이 뭔가 집안이 잘 안 풀린다, 안 나가진다, 이럴 경우에는 참고로 배우자를 인신사회띠를 만나거나 아니면 좌오묘유띠를, 즉 배우자나 자식을 인신사회생이나 좌오묘유생을 만나면 그 집안은 빨리 잘 사라져요. 이 논리는 조금 뒤에 설명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신살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어쨌든 진술충미생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실례를 들자면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버님이 굉장히 사업적으로 잘 나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양띠야. 같이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팔자를 불러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왜? 아버지가 잘 나갔다면 뭘 하겠다? 닫는다는 거예요. 몰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몰락. 그러면 아버지가 사업이 다 망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해도 된다, 안 된다? 네. 왜? 재생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띠에서 바로 써먹는 방법이거든요. 띠에서. 모든 진술충미생들은 그러한 작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라는 것은 뭔가 우직합니다, 막 꾸준합니다. 그리고 즉 동짓달 섣달이잖아요. 섣달. 섣달에 논에 나가보면 이게 땅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들떠 있어요. 그것도 반복이거든요. 녹였다가 얼렸다가 녹였다가 얼렸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들뜬 작용. 그러니까 밟아보면 부드득 부드득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또 반복작용이죠. 반복작용. 원래 요 글자가 있으면은요, 역학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축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과거 사주첩경에 보면 축인이 있는 자, 우리 쪽 일을 해본다고 나와요. 역업하여 보고라고. 그 말은 연월일시 아무데나 네네, 축인이 있는 사람은 그런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나. 나중에 이걸 보면은 또 방이론으로 따져가지고 쪼개는 것도 나와요. 중급반에 가시면. 거기에서 이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시면 뭐 언제는 어느 문이 열리고 언제는 어느 문이 열리고 언제는 어느 문이 열린다 이런 것도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은 오늘 큰 아웃라인만 잠깐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중에서 햇볕이 딱 드러나는 공간이 어디예요? 태양이 뜬다 진다. 네? 태양이 뜨는 때는 네. 태양이 질 때는 네. 유예요. 요게 커다란 갈림길이에요. 팔자 내에 묘진, 사오, 미, 신유 이렇게 요 안에 있는 글자가 많다면 이 사람은 낮 장사를 하겠다, 밤 장사를 하겠다. 그렇죠. 어휴, 이게 벌써 이제 역학 오래 하시면 금방.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 수레, 자축 뭐 이런 글자가 많이 팔천에 있다면 뭐 하겠다. 그렇죠. 정신적인 영역이 더 강하겠죠. 이게 팔자 내에 있다는 것도 그렇게 쓰이지만 대운에서 왔을 때도 그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에 수레 자축에 있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뭔가 집어 가두고, 그죠? 얘는 태양을 가둬요. 참. 태양을 가둬놓고 꿍꿍거리고 아무 앉아가지고, 그죠? 동글동글하게 밤에 사색하고
그죠? 다음에 뭔가를 열기 위해서 생각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역에서는 탁월함을 발휘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직업을 한다면 영구직이라든지 진급의 의미가 없는 분야라든지, 그죠? 요런 쪽에서 잘 자기 실력 발휘를 할 것이고, 특히 사움이 이런 게 많이 드러났다면 어떻게 했어요? 대낮에, 그죠? 막 영업하는 행위, 그죠? 특히 의리주는 말로 먹고 산다 했으니까, 그죠? 막 영업 같은 거 굉장히 잘하겠죠. 이게 팔자를 보는 것이거든요. 뭐 지지 있는 글자를 그대로, 요거를 앞에 설명은 모르시겠으면은 이는 갑이고 묘는 을이고 지는 토니까 빼고요. 사는 병, 오는 정,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하시면 돼요. 확장을. 그래서 제가 천간 부분을 조금 시간을 길게 두고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지지론만 다뤄도 제가 2달 반을 했습니다. 지지론만 가지고. 근데 그것도 다 못 다룬 부분이에요. 일부분만 다뤘어요. 제 지지론이. 뒤에 가면 지지론의 확장 부분은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 못 다루는데도 2달 반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 잡으실 거는 시간. 아, 내가 이 시간대 되면 뭐 하지? 그죠? 자, 사 같은 경우에는 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천하에 다 드러난 공간이죠. 예? 그럴 때 제일 하기 쉬운 게 뭐예요? 시장에서 돈을 갖다가 나누겠다, 안 나누겠다? 네. 명명백백하게, 확실하게 나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시장성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시장성. 그 다음에, 오라는 것도 그렇고, 토끼라는 것도 그래요. 토끼는 집이 없어요. 토끼 집 보셨습니까? 집에서 가둬놓고 키우는 거 말고요. 토끼는 집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팔자 안에 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묘시가 있다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 뜨면 출근할 곳이 있겠다 없겠다? 있다. 자기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대신에 토끼란 것은 집이 없으니까 주거 전변이 많겠다 작겠다? 많다라는 거예요. 대운에서 토끼 묘자 대운을 만났다면 그러니까 자기 주거 전변도 많고 심지어는 직장 전변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 토끼가 어떻게 뛴다? 깡총깡총.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확장을. 그 다음에 말은 그 자체로서 어때요? 달리는 의미잖아요. 나중에 뒤에 가시면 인이라든지 사라든지 신이라든지 해라든지 이런 것은 계절을 여는 기운이죠. 봄을 열고 여름을 열고 가을을 열고 겨울을 연다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를 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뒤에 가면 신사를 지살이라는 걸 배워요. 지살과 반대에 있는 걸 역마살이라고 배워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살은 역마살, 도화살 이런 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마살이 있어서 니는 자주 옮겨 다닌다. 그 얘기거든요, 얘들이. 네. 띠에서 인신사회생으로 태어났다. 뭔가 시작을 알리는 별로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역마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사회생들은 객지에서 성공을 한다는 거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확장. 그래서 우리가 꼭 인신사회만 역마로 주는 게 아니라 토끼 자체도 집이 없어서 그 다음에 말 자체로 원체 뛰어다녀서 그 자체의 별만으로도 역마성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막 역마가 있지 없죠 이런 말이 막 통용이 돼요. 그럴 때는 얘가 왜 역마지?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에서도 역마로도 쓴다라는 걸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개괄 부분만 했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자부터 이렇게 단계로 설명을 해드리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해드린 거는 요게
프린트물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점은 시간, 그 다음에 계절, 달이죠, 달.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주는 띠의 상징성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요거를 읽어 보시면 돼요. 저희는 확장의 개념이지 암기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월요일마다 참 수업 받으러 오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볼 때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월요일이 제일 힘든데, 그죠? 하여튼 한 주는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